자,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김선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 목선 귀순 사건 얘기를 하면은 막 이해 못하는 게 한 1번부터 한 20까지 쭉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만 그랬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고 있죠. 따지고 들어가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국방부 진상조사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발표했죠.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뭐가 해소된 게 있습니까?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야당을 포함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셀프 조사 아니냐, 또 셀프로 그냥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당장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방부 진상조사단이 밝힌 결론은 뭡니까? 경계는 잘못을 했다. 경계는 실패한 거 맞다, 인정한다. 예, 그래서 이제 관계자도 문책을 하는 그런 방침을 잡았는데 경계는 잘못을 했으나 그동안 알려져 왔던 뭐 방파제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했다라고 그렇게 인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혼선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혼선이지 은폐가 아니었다. 예, 고의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했거나 바꿔서 얘기한 건 아니었다. 예. 혼선을 줬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좋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쭤보면은 좀 너무 막연하고 일단 언론의 반응과 정치권의 반응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셀프 면책이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셀프 면제부였다. 네, 셀프 조사에 이어서 셀프로 면제부를 줬다라고 하는 지적이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언론은 뭐 그렇게 네. 지적할 수 있다 치고 그 야당도 뭐 당연히 뭐 안 된다고 반발할 것 같고 이럴 네. 때는 여당 분위기가 중요한데. 여당에서도 좀 탐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그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김병기 의원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군을 맹렬히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서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이번 일로 완벽하게 의혹이 회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아니 이제 국방부도 잘못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책하겠습니다 이러는 건데.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숨기려 들거나 뭐 은폐하려고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당에서는 이제 방파제 인근에서 표류했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된 것이 사실 이제 잘 살펴보면 네. 발표 자료에도 방파제, 괄로 열고 방파제라고 해경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고 예. 또 이제 국방부에서 또 이제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도에서는 방파제를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이거는 이제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그런 은폐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혼선이었다라고 여당 의원들도 정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국정조사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상임이라든지 대정부 질문 정도에서 계속 국회의원이 그냥 파면 된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인데 지금 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뭐 의혹이 덜 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조사하려면은 국회 뭐 국방위라든지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정치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야당은 어떤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사 자체가 원래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셀프 조사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외압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그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국방부에서 브리핑하고 그럴 때요.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나와 있었다며요. 네, 뒤에서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며요. 네. 왜 나왔대요?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왜 국방부 기자실에 와서 그 네. 브리핑을 지켜보죠? 근데 그 자체는 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 그쪽에서 밝힌 바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려고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이쪽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해명을 들어보니 기자들이 네.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왔다는데 네. 기자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질문을 해서 기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뒤에서 지켜봐요? 기자들이 잘 알아보는지, 그러니까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알아먹게 발표를 하는가, 뭐 그리고 이게 납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그 전에 기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체크는 할 수는 있는 일이겠죠. 근데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뒤에서 팔짱 끼고 딱 쳐다보는 게 네. 원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그 청와대에 대해서 청와대가 원래 그렇게 한대요? 원래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굳이 현장에 나와 있다.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청와대가 국방부라든지 이쪽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은 굳이 그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요? 왜냐하면 마쿠에서 통제를 해도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여야가 요 대목에 대해서 여당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러는 네. 것 같고 야당은 이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가 왜 나와서 간섭을 하느냐?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냐? 이렇게 나오겠네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안 나와도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통제를 네. 안 할 거면 왜 나오냐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대목인가?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마쿠에서 몰래 개입을 하고 억압을 행사할 거였다면은 굳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군에서 또 이제 합동 조사를 할 때에 청와대 예. 관계자라든가 또 군 수뇌부라든가 이쪽이 좀 빠져 있었던 그런 근원적인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이 또 성립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가 야당에서 이 사건 터지자마자 처음부터 청와대가 남북 관계를 의식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쉬쉬쉬쉬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챙기고 그러면 그 의혹에 기름을 네. 끼얹는 격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느 쪽이 진위인 것인가 예. 또 이게 병법에 나오듯이 뭐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거꾸로 함정을 판 건지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한도 끝도 없고 확인하기도 힘든 부분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좀 예. 쟁점을 좁히자면은 이제 예. 청와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사가 미진했거나 없었던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좀 쟁점이 남아 있겠습니다.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총리실에서 하는 걸 가지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네. 이게 왜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 성명까지 냈던데 네. 이런 대목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가 낮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부가 그렇게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군이 셀프 조사해가지고 셀프 발표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총리실이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게 거꾸로 읽힐 만한 수인 것이죠. 기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왜 그 총리실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총리실이 다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가. 브리핑을 하고 뭔가를 정부가 발표를 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질문을 하려면 기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알고 있고 이거를 깊이 추적을 하고 있는 국방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취재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관심 없고 다른 일 하기 바쁜 총리실 기자들한테 이거를 브리핑을 하면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의도로 오해받지 않을까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그런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피해간 셈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왜 피하죠? 그냥 정정당당히 그러니까요. 질문을 받으면 되는데 네. 왜 자꾸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려고 들죠? 이런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생길 때. 이 부분이 이제 정부의 오히려 실수가 되었다. 아하. 그러니까 셀프 조사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래봤자 언론에는 다 셀프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지금 보도가 어차피 되고 있거든요. 비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온전한 조사였다는 것을 오히려 정부에서 미리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네. 것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국정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국정조사는 결국에 키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1야당이랑 민주당이 민주당이랑. 못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국회 정상화 과제가 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확실하게 뭐 참여를 해서 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뭐 국방위원회라든지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더라도 야권이 뭐 과반은 안 됩니다만 민주평화당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요. 민주평화당에서도 5.18 관계 법안들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예.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 국조론을 또 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평화당까지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그걸 밀어붙이게 되면은 민주당도 그때는 사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례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같은 양상이었어요. 야 3당이 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특검을 요구했었고 민주당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네,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길을 따라간다면은 민주당도 국조 수용 카드를 검토는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평란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현재는 이게 국정조사 감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할 생각이 없는데 네. 야당들이 어떻게 공조해서 어떻게 해오느냐에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정부에게 불리한 게 더 밝혀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 뭐 국정조사 해봐야 네. 뭐 더 나올 거 없는 거고 청와대가 은폐한 거 없다라는 자신만 있으면은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관계자에 대해서 문책을 어차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이 오히려 이것을 잘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국정조사 받겠다 이렇게 예. 나와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해보니까 별 결과가 없는 예,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민주당에서도 딜에 나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국정조사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밝혀진 게 있나요? 역대 정권에서? 지금까지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은 특검조차도 없죠. 특별한 예, 성과가 예.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밝혀보겠다, 밝힐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 국정조사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 여당을 제대로 맞아요, 견제하고 맞아요. 있다. 예, 예.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제법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정조사 하면은 꼭 생각나는 온로비 사건 국정조사 그렇게 요란하게 해봤어야 네.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기억나는 네.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온로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국민 여러분들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 국정조사로 파헤쳐질 사안 같으면은 이미 언론으로 보도가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예, 정부 예. 내부의 무슨 제보자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글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묘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당에서 고소고발 당했잖아요. 한국당 패스트트랙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 사태 때 최이배 의원 예, 예. 감금권에 관련해서 돼 의원들이 있죠. 고발이 뭐한 됐습니다. 59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명 넘는다는 얘기도 그거는 있고. 이제 전체 패스트트랙 사건. 그래서 역으로 또 맞고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국당도 또 민주당 뭐 조사해라 뭐 이제 막 이런 경찰 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대잖아요. 네, 네. 예,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일단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관련자들이 조사받는 것은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최이배 의원 감금건. 예. 예, 이것은 감금, 그러니까 그 좁은 장소 안에 못 나가게 막았던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원외 정당들이 고소를 동영상에 했거든요. 찍혀 있거든요. 저 장면이. 네, 그리고 예.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용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감금에 대한 정황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경찰의 외압이 있었네 없었네 네. 이런 논란이 좀 있던데 무슨 네. 내용이에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 예. 그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소관의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죠. 맞아요. 이채익 의원하고 이제 이종배 의원. 예. 여기도 이제 이분은 최이배 의원 감금 때 이제 연루가 돼 있는 맞아요. 의원인데 예. 이들 의원이 경찰에다가 수사 상황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대상자거나 수사 아니면 수사 대상자와 상황을 연관이 알려달라. 그렇게 왜냐하면은 해당 네. 상임위 국회의원이니까 야 이게 물고 물려가지고 이게 네. 갑인데 네.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경찰한테 갑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달라. 네. 이거 부적절하다고 지적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제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자마자 또 이채익 의원에서는 맞불 기자회견을 뭐라고 열어서 그래요? 이거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자료 요구권이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근데 내 거잖아요, 내 거. 나를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채익 의원의 논리는 이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알 권리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자신이 연관된 자료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찰의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맞서고 김평로아님 있죠. 경찰 수사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전화해봤거든요. 네.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렇죠. 이게 상세한 사항은 당연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게 있겠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게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이채익 의원의 해명으로는 지금 고발을 해놓고 수사를 한다는데 예, 언제 예.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그걸 예, 알아보려고 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사건 담당 수사관 이름, 연락처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나를 언제 부를 거요, 언제 수사할 거요, 요 정도였다면 사실 그게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알아보든지 뭐 아니면 대놓고 항의를 그거 저 하든지. 영화에서나 나오는 네. 건데 명찰 보고서는 당신 이름 뭐야, 계급 뭐야 이건데 네. 어디서 소속이야 막 이러는 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자료 요구인지 아닌지는 사실 더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내가 비공개로 요청한 건데 어떻게 알았냐라고 더 큰 이채익 문제인데? 의원이 그건 나서고 있어요. 더 큰 문제인데 그러면. 예, 그렇다면은 그게 통상적인 자료 요구였고 또 이제 고발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질의를 했다면 오히려 열어놓고 공중 네, 앞에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라고 물어볼 일인데 그거를 왜 그러면 비공개로 했느냐 이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고 이게 외압이 아니었냐 이런 시선이 또 짙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뭐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들 그러는지. 그러나 하여튼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평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